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이러이러한 지시를 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가올 지방선거뿐 아니라 대선 이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인사를 폭넓게 소배해달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그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위원장인 인재위원회에 김민석 최고위원, 그 다음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두 사람을 추가로 합류시켜라, 이런 제목도 했고, 그러면서 기존 당 인사들의 역할을 재배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특보단을 구성하는데 친명계 비명계 인사를 고루, 일종의 탕평 인사죠. 고루 넣어서 특보단을 구성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맨 처음에 드십니까? 자, 대선까지 지금 2027년 3월이니까 30개월 남았습니다. 2년 6개월. 2년 6개월 남았는데 벌써부터 섀도우 캐비닛. 그러니까 섀도우 캐비닛이라는 게 내각 구성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는 뭐 그냥 넣은 것 같고, 아마 지방선거에 이재명 대표는 별 관심 없을 겁니다. 그냥 뭐 이기면 좋고 아마 이런 거고, 온 신경이 2027년 3월 대선에 가 있을 텐데, 자, 그런데 섀도우 캐비닛을 벌써 섭외해달라, 그리고 특보단 뭐 인재영입위원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지시를 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아니 당장 다음 달에 우이증교사 혐의 재판과 선거법 위반 재판에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럼 그거는 다 손 써놨나? 법원은 이미? 재판 거래 끝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걸 넘어야 1심, 2심, 3심, 물론 10월에 1심이지만 그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어야 대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이걸 다 뛰어넘는다고 해서 대통령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판 거래는 그럼 다 끝났나? 이제 두 명의 판사들에 대한 뭐 겁박, 뭐 회유, 뭐 과거에 뭐 이제 의혹이 일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뭐 재판 거래 뭐 이런 거 다 끝나서, 그러면 10월에 뭐 무죄는 아니더라도 뭐 큰 문제 없이 끝나나? 아니면 뭐 2심까지 뭐 했나? 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기사다. 물론 그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이걸 해결해 주겠다 뭐 이러는 아마 이른바 법조 브로커들, 굉장히 고위 법조 브로커들이겠죠?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재판이라는 거는 판사 혼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딱 판결 내리고 끝, 이거 아닙니다. 지금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재판도 법률도 기본적으로는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곤란하다. 우이증교사 혐의 재판 녹음 파일 다 있고, 그 다음에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건 뭐 끝까지 몰랐다고 얘기하면 뭐 그냥 본인 혼자 바보 되고 끝나는 거지만, 백현동 용도 변경을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했다는 거는 공문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100만 원도 안 되는 벌금으로 끝난다. 대선 앞두고 거짓말을 했는데, 뭐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90만 원이나 이렇게 나왔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재판은 신기원을 이룹니다. 신기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된다. 과거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 뭐 오토바이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를 어느 국회의원 후보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고 고속도로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의원직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경기도 안성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런 것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인데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했다라는 명백한 거짓말도 9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재판은
기준점이 확 달라져야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런 보도가 벌써부터 대통령 김칫국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용도 안 맞고 코앞에 당장 다가온 사법 리스크 부담이고 뭐 이런데 이런 얘기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시를 정말 했을까? 내지는 했더라도 왜 이게 언론에 이렇게 공개가 될까? 거기서 의도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이쪽에 더 비중을 두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장 10월이 코앞에 있죠. 거기서 저는 2개 다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제 의견이기도 하고 법조계의 압도적 다수 의견이기도 합니다. 물론 법정 구속은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그 선고 전까지는 이제 많은 민주당 당원들이 무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 판사가 뭐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1심 판사가 이거 유죄야 라고 하면 아주 강성 지지층을 빼놓고서는 중도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도층이 흔들리게 됩니다. 1심에서 판사가 유죄를 내렸네? 그러면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도 이건 유죄인데 2심도 그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 대표 결국 출마 못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플랜 B를 민주당이 가져가야지. 뭐 그게 김동연 경기도지사일 수도 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일 수도 있고 12월에 귀국한다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는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걸 꼭 10월 가봐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낙마할 이재명 대표는 아니죠. 그러니까 크게 흔들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된다. 근데 이 흔들리는 정도가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이 동요를 막자. 그러니까 친명 비명 가릴 것 없고 섀도우 캐비닛 미리 얘기를 흘려놔서 지금 이렇게 준비가 잘 돼 있어. 이재명 대표가 아마 법원도 우리 함부로 못 건드릴 거야. 이걸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명백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큰 비전, 앞으로 2년 6개월 뒤의 비전까지 지금 미리 보여주자 이거죠. 보여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자들이 됐다. 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준비 안 된 대통령 뭐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걸 국민들 앞에 보여주기 하는 거다. 사실은 인재영입위원회요. 지방선거나 대선이나 직전에 가면 인재영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인재는 차고 넘칩니다. 반면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인재를 아무리 영입하려고 해도 영입되지 않습니다. 인재라는 인재는 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갑니다. 뭐 저희가 한두 번 받겠습니까 그걸? 지금부터 영입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자기 직을 버리고 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버리고 2년 6개월 동안 불투명한 이재명을 위해서 충성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뭐 상대방이 돼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걸 이재명 대표가 모를까요? 다 알죠. 아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1심 유죄에도. 그러니까 친명계든 비명계든 내가 다 끌어안을 테니까 여기 와서 함께 2심 무죄를 향해 뛰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걸 또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런 비공개 회의 지시라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은밀하다는 이 지시가 왜 특정 언론의 단독 기사로 보도가 됐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여주고자 하는 거라. 보여주고자 하는 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입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되지도 않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가 될지 안 될지 지금은 될 것 같죠. 그러나 10월 1심 선고가 나온 뒤에 한번 판단을 해보면 그 판단이 정말 이거 내가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이줄에서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현역 의원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1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이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 뭐 징역 2년 6개월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한번 그 가정을 해보시죠. 보통 우이증 교사는 징역 2년 내지 3년 정도가 나옵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우이증 교사가 징역 얼마가 나온다는 건 지금부터 판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2심에서 뒤바뀔까요? 별로 안 뒤바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원들이 당연히 동의하죠. 플랜 B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플랜 B에 민주당이 3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쪽에 있던 사람들도 3김이라는 사람,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이런 사람들하고 또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벌써 이게 동요하고 있다는 증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출마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월 되면 사람들의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생각이 그렇게 바뀐다. 아주 강성 지지층은 그래 2심에서 무죄 나올 거야.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나서 2심에서 그게 뒤바뀔 확률 제가 얼핏 기억하기에 3%가 안 됩니다. 그렇게 뭐 법원이 뭐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뭐 오락가락하고 뭐 황당한 판결을 하고 뭐 이 김명수 대법원 시절에는 그런 게 제법 많았죠. 특히 정치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아마 지금 조희대 대법원 시절에는 그게 상대적으로 적을 겁니다. 없다고는 제가 안 하지만 그렇게 보면 이번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2심에서 유죄가 나올 확률이 97%쯤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요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거는 시점으로 보나 그리고 내용으로 보나 의미 없는 선전선동이다. 근데 거기에 의도가 바로 10월 위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죠. 이 부분을 우리가 과장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과장하면 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받고 법정 구속될 것처럼 얘기하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법정 구속 안 된다니까요. 법정 구속하려면 판사가 법정 구속 결정을 하고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겠습니까? 얘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심에서 대개 법정 구속 안 합니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 2심에서도 법정 구속 안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과장, 폄하 둘 다 안 되고 정확하게 이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 내용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